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각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다 내줘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완연한 상승 모드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죠. 이게 변동성 장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다 보면 즉 2030점이 오면 2000포인트 이상부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펀드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접 투자에서도 차익 실현하거나, 자, 지수 고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횡보하는 구간에서 자, 맞닥뜨리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시세 분출이 일어난다. 그것이 오늘 장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뭐 시장이 늘 해석하는 나름이죠. 단기적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게 사람이에요? 피로감을 느끼게?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즉, 긴 그림을, 큰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좀 짤막하게 드렸고요.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죠. 무료 문자입니다. 자, 요거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시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이나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도 그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점을 찍었어요. 연내에 고점을 찍은 코스피가, 자, 이제 고점을 이래 흔들거리면서도 결국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연고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죠? 연고점을 찍어놨는데, 이 연고점을 찍고 과연 밀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크게 여기서 봐서 베어마켓과, 그죠? 베어마켓과 불마켓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죠? 불마켓으로. 자, 상승장의 요인이 있을 테고 하락장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자, 국지적 리스크,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자, 비행기를 하나 폭발시켰어요. 그러면서 국지적 리스크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세계 증시 하나의 불안의 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 자, 이게 글로벌 증시예요. 자, 여러분, 이념을 제외하고 사상을 제외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합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이라 해요. 즉, 가진 게 많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많은 쪽에서 전쟁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국지적 리스크는 부각이 될 수 있으나 전쟁은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그런 점에서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가고 있는 거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실적 우려예요. 어닝 쇼크.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가 나올 쪽은 바로 대형주 쪽에서 그렇습니다. 이 대형주에 납품하는 밴드 업체들은 사실 환율과 무관합니다. 이미 납품이 끝났어요. 완성차를 수출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은 대형주 쪽입니다. 그 환율 때문에 실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대형주 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르는 얘기가 있죠. 뭐냐? 최경환 이기팀이죠. 이 이기팀이 경기 부양책을 한답니다. 바로 아베노믹스가 있었죠. 그죠?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최경환에도 최경환 2기 팀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불식시킬 만합니다. 그죠? 그러면 베어마켓적 요인보다는 지금 시장은 불마켓적 요인이 더 강합니다. 그럼 시장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간다? 그냥 가진 않는다. 이런 각도는 여러분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거시장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매끈한 거.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가죠.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흔들거리고 여기서 흔들거리고 여기서 흔들거리면 결국은 이까지 갈 때는 흔들거려서 내줬던 물량을 여기서 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다 올라가고 난 시점에서 다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올라갈 때, 즉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흔들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흔들거릴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지는 거 우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빠진다 익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빠진다! 시장 빠진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연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다. 그럼 매번 연고점이지 뭐. 갱신해 가면. 그렇죠? 연고점 한번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매번 연고점이에요. 예.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께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올 한 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렸던 것이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가 시청자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올라간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수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죠? 네,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왜 안 올라가요? 예. 예? 제가 언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드린 적이 있나요? 지수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수는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왜 안 올라가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반드시 올라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는 누군가가 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는 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데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배팅을 안 하는 거죠. 아, 고점에서 밀리지 않겠나 기다려 봐야 되겠다거나 안 그러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팔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매수 관점을 잡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코덱스 인버스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 의견들이 더 강하면 지수가 올라가도 코덱스 레버리지는 떨어지고 코덱스 인버스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보통 지수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 개인들이 다 흔들리면서 털어낸 거죠. 즉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한 곳으로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더라도 변동성 장세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종목 얼마 이상까지 가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 생활 접겠습니다라는 얘기 누가 하던가요? 그만큼 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뼈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장 여러분 여기 냉혹한 시장입니다. 주식시장만큼 냉정하고 냉철한 시장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거기서 기준이 되어줄 전문가,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기준을 잡아드릴 전문가 바로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이 되어드릴 테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오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원과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즉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지금은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주도주군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금일도 약간 그러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길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금일도 오늘 상승을 했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상승 가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57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코스피의 길이 이 실적에 대한 우려,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올라와야 코스피 길이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대강 시장은 살펴봤고요. 지난 종목 보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던 종목을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서 수익률을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각기법에 대해서 기초 8강, 심화 8강, 응용은 벌써 지금 오늘 20강자째입니다. 이 20강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익혀오셨던 것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된다. 바로 전 시간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수혜주였습니다. 그 테마, 이제 섹터였는데 그 트렌드를 읽어드리면서 자, 대장주 3개를 꼽아드렸어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대장주가 2등주, 1, 2등주가 확실히 나온다. 그 다음날 되면 대장주가 확실히 나온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법 강의 공부할 때도 이 부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월요일날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날 갭 띄우고 상승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자, 이게 대장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틀째 이미 이게 1, 2등주는 나옵니다. 보령 메디앙스. 자, 이틀째도 이 보령 메디앙스가 훨씬 강하게 올랐고, 3일째 조정 구간에서도 이 보령 메디앙스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장주 맞습니다. 제가 대장주가 헷갈릴 때는 예각기법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1, 2, 3등주를 한꺼번에 잡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1, 2등주가 나오니까 3등주를 버리고 1, 2등주에 또 분산해서 몰빵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1등주가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2등주 버리고 1등주에 몰빵하시면 된다. 딱 3일만 그거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중기적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트렌드에서의 매매 방법입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가 3일째 이미 대장주임을 나왔습니다. 금일도 13%나 보령 메디앙스가 올라왔죠. 제로투세븐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3등주였어요. 첫날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확 올랐다가 바로 꺼지는, 즉 그 다음날도 이 아가방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틀째에도. 그죠? 강하게 올랐는데 제로투세븐만 음봉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건 3등주예요. 자, 그 다음 3등주 버립니다.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만 남겠죠. 자, 이거에서도 3일째 보면 3일째 둘 다 이틀째까지 상한가, 즉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3일째 보면 보령 메디앙스는 플러스로, 음봉이었지만 플러스로 마감한 반면에 아가방 컴퍼니는 음봉, 강한 음봉을 그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2등주인 거예요. 2등주 버리고 1등주로 갈아타면 됩니다. 장 막판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가 3일째도 강한 모습, 4일째도 강한 모습, 오늘 5일째 또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1등주가 더 강하게 가는 법입니다. 시장은 참 애석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느 개그맨이 외쳤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주식시장이 1등만 제대로 수익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왜? 몰림 현상이 있거든요.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종목들 보면서 AS 빠르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짚어드렸던 종목, 거기에 대해서 1등주를 잡는 응용편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지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레드캡 투어입니다.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죠. 그죠? 레드캡 투어는 지속 상승 가닥형의 패턴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건전한 조정 구간과 함께 약간의 횡보대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분출이 또 곧 일어날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KG모빌리언스. 자, 전자결제주 다시 살아 돌아올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탑픽이 KG모빌리언스다라는 얘기 드렸고, 최근에 강한 반등과 함께 지금 또 횡보 자리대, 즉, 횡보를 만들면서 시세 분출하기 전에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가를 분명히 갱신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재간 역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작년도부터 얘기 드렸던 걸 최근에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또 5.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지속.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 드렸으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작년 10월 달부터면 지금 지속 상승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 이쯤이죠. 자, 여기서 뭔가 큰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이거는 방송상 얘기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큰 거래량이 수반되었고 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7,000원 초반대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1,000원대까지 계속 지속 상승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고 추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수익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가족분들 중에도 거의 80% 이 종목에 실어놓고 들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중을 강하게 실은 종목이 결국은 올라와야 한 해 수익률이 책임져집니다. 누가 여러분들께 비중 강하게 실으라고 얘기 드립니까? 그죠? 저 혼자입니다. 이거 20%, 저거 30%, 저거 10%, 저거 20%.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30% 실었는 게 자, 10% 올라왔어요. 20% 실은 두 종목이 10% 내려갑니다. 손실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비중이 강한 놈이 그 한 해 수익률들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남 1녀입니다. 저희 집이 사남 1녀인데
저는, 우리는 뭐, 어찌됐든 형제지간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늘 부모님들은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 놈을 밀어줍니다. 한 놈을. 촌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큰아들을 보통 밀어줍니다. 한 놈을 왜 밀어주겠습니까? 한 놈이 잘 되면 나머지는 그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한 놈만 잘 되면 그 한 해 농사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중 강한 종목이 잘 올라와야 됩니다. 푼돈 아무리 벌어보면 뭐합니까? 목돈 한 방에 끝인데. 그죠?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TI만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TI도 플러스 15%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각기법의 응용 강좌, 20강좌. 드디어 20강좌 왔습니다. 책 띄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강좌 정도 남았죠. 책거리. 야, 이제 다 와갑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응용 강좌 모바일 컨텐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렌드 분석 제20강좌 이제 모바일 컨텐츠 쪽입니다. 모바일 컨텐츠 쪽이 활성화된 이유부터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모바일 시장의 확산이에요. 모바일 시장이 커졌고, 이 모바일 플랫폼이,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모바일 컨텐츠 쪽인데, 자, 이 모바일 컨텐츠를 말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해요. 시청자분이 이 서울경제사업팀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예병군 멘토가 자꾸 게임주 빠지느냐? 게임주 왜 자꾸 빠진다고 얘기를 하느냐? 게임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빠지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게임주가 왜 빠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예병군 멘토가 게임주 빠진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게임주가 빠진다. 제가 빠진다고 해서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뭐 돗자리 깔고 뭐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구담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자, 이 게임주 중에서도 제가 컴투스는 한번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주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요 게임주는 셧다운제의 영향도 받고, 그죠?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기가 뭐 여러 가지 기재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 인증번호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인증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 명의로 개통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주, 즉 온라인 게임주들은 셧다운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청소년들은 딱 꺼집니다. 접속이 안 되죠. 그래서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안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이죠. 스마트폰 쪽은 결국은 부모님 명의로 스마트폰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 셧다운제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주는 왜 국내에 편협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분의 요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IBM이 죽었습니다. IBM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계속 올랐죠. 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IBM은
PC 쪽이에요. 스마트 기기 쪽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타블릿 PC, 들고 다니는 휴대용 PC,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이런 쪽이 아닙니다. IBM은. 그런데 애플은 스마트 기기 쪽이, 즉 모바일 기기 쪽이 더 강세였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반면에 자, IBM은 계속해서 실적이 죽어 내려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바일 기반의 확산이에요.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있는 게임, 즉 NC소프트의 대표적 게임 있죠. 리니지. 이 그래픽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런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휴대용 PC에서는 구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산업군이에요. 산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휴대용 PC에서 구동이 불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유저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동성이 불가한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고, 이거는 리니지란 게임은 굉장히 개발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들입니다. 온라인 게임들이 대다수 그러하죠. 그죠? 대다수 그러한데, 자, 모바일 게임은요, 간단합니다. 낚시왕, 홈런왕, 그죠? 컴투스에서 하는 게 지금 낚시왕이잖아요. 컴투스가 그 전에 인기 끌었던 게 홈런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심해요. 타석에 나와서 홈런만 계속 쳐댑니다. 낚시왕은 낚시만 계속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리니지라는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에 굉장히 롤플레잉 게임의 어떤 그런 맛을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정말 개발이 간단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느냐? 이것뿐만이 셧다운제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가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죠. 여러분들 하루에 돌아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집에 처박혀 있습니까? 집에 밖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니는 시간 동안 전부 다 지하철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뭔가 스마트 기기를 들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딱 보면 낚시왕, 야구왕 이 답니다. 그죠? 아니면 모두의 마블. 그죠? 넷마블 이 소리 막 들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게 이것을 지금 간단한 것들이 이 복잡한 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 못하면서 그 게임이 개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 게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지라는 게임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알죠? 근데 이거보다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데 유저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서조차도 모바일 플랫폼 확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 동향을 이해 못하면서 이 온라인 게임 쪽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짝사랑입니다. 주식 짝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식을 짝사랑하래요? 주식에서는 적어도 차도남, 차도녀가 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보기엔 네 가망 없어. 버려야 됩니다. 야, 가까이 붙지 마. 너 나가. 우리 차도남 있죠? 정재현 멘토. 예? 그런 식, 나가! 이런 식의 강한 투. 그죠? 차도남, 차도녀. 아, 접근하지 마. 됐거든? 이거. 그죠? 이런 식의 차도남, 차도녀가 돼야 돼. 근데 주식을
너무나 짝사랑하면 이게 떨어지는데 마치 저 전문가가 이상한 소리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죠? NC소프트 계속 빠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산업 동향이 그 주가들의 방향성을 결정한 겁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그것을 저는 미리 읽어드렸을 뿐이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 지금 강조하고 모바일 시장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계속 말하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이거 뭐 성장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장성 날개 하나 달았다고 얘기했잖아. 뭐? 모바일 D램. 이것도 모바일 기반이잖아요. 그죠? 모바일 D램. 응? 이것도 성장성이잖아. 모바일 쪽이잖아. 그래, 이제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시장에. 산업에 대한 얘기들 다 나왔습니다. 산업 동향, 모바일 쪽이야. 그죠? 자, 이 모바일 쪽이 왜 됐느냐? 모바일 시장이 확산되고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LTE 환경이 개선됐어요.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집에 있는 PC 기반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LTE-A! 그죠? 또 춤을 춰야 됩니까? 잘생겼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지금 전 세계의 산업 흐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이잖아, 결국은. 그죠? 또 하나, 이 컨텐츠들이 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참 초창기에 이 스마트폰 앱은 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초창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라면 끓이는 시간 띡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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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그런 앱을 개발해가 판매를 했습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시간. 얼마나 유치해. 지금은 여러분 달라요. 내 심박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 앱이 내 건강을 체킹하고 있어요. 그 앱이. 그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기반, 이 콘텐츠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동영상 하나로 보려고 그래도 이 모바일 쪽에서는 하나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 쪽이 동영상 보기 훨씬 빨라요. 네. 여러분들 월드컵 뭘로 보셨습니까? 이번 월드컵. 이동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출근해서 여러분들 최근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길거리 응원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대회 월드컵, 전전대회 월드컵에서 보다 확연히 줄은 길거리 응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대도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바일 기기의 확산 때문이에요. 많은 청소년들, 많은 시민들이 그 시간쯤 모바일 기기로 막 뭔가를 보시면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만큼 동영상이 질적으로 개선이 됐고 이런 콘텐츠들의 질적 개선이 바로 이 LTE, 즉 모바일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모바일 환경 쪽으로 산업군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바일 주들이 심상치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관련주들,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들. 자, 이거 오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쭉 한번 볼게요. 게임빌입니다. 제가 말씀했죠, 그죠? 컴투스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컴투스를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컴투스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게임빌은 어떻게 했느냐? 날아가죠? 그죠? 넥스트리밍입니다. 모바일 기기용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야, 동영상 요새 죽입니다. 잘 구동이 되죠. 체크. 다음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내 1위 포털업체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잘 가겠죠. 로엔. 아이유의 소속사입니다. 삼촌 팬들 많죠, 그죠? 저는
예, 아이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래서, 아이유,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음원 시장 확대 수혜주예요. 사실 지금 음원 시장은요, 이제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음원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과,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안 나가보셨죠?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나가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보시면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불법 CD들 많이 팔았습니다. 컴필레이션 음반들 있잖아요. 그죠?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저작권법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원을 어디서 다운받느냐. 불다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 그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음원 시장에 대한 확대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음원을 돈 주고 사는. 사실 여러분 음원 돈 주고 사기 얼마나 아까웠습니까? 그죠? 왜? 이때까지 불법 다운로드 잘 받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음원을 돈 주고 사야 된대. 안 사! 이랬는데 음악은 듣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는 사기 시작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음원 시장이 점점 확대 수혜가 되면서 자 로엔도 그렇지만 KT 뮤직 있죠. 그죠? KT 뮤직. 금일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가 갔어요. 자 그러면 로엔, KT 뮤직, 소리바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소리바다. 이 음원 관련주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음원 가격 상승도 예상이 되지만 음원을 계속 불법 다운로드 하다가 이제 그걸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돈 주고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장이 왔다는 얘기예요. SM보다는 SMCNC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왜냐하면 SMCNC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면서도 자 SMCNC는 자 강호동이나 그 다음에 신동엽 같은 유명 MC들이 소속돼 있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SMCNC는 또 여행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한류가 결국은 여행업 쪽이죠. 그죠? 지금 여행업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이 한류 열풍입니다. 그죠? SM보다는 SMCNC를 봐야 됩니다. 자, 예림당 Y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전자책 부분에서 분명히 자, 이 컨텐츠 업체에서 분명히 그거 할 겁니다. 자, 두각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이 예림당도 최근에 주가는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자교과서 시장에 도입되면 이 예림당 주목해 보셔야 되는 업체입니다. 자, 위메이드 이것도 온라인 게임 업체죠. 그런데 모바일 게임 시장까지 지금 진출해서 카카오톡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조금 최근에 좀 주목은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온라인 게임이 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거품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메이드는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자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로엔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올랐어요. 그죠? 사실 게임비를 살펴보셔야 되고 SMCNC보다는 SM보다는 SMCNC를 보자요. 자,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인프라웨어, 플랜티넷, 한글과 컴퓨터, 이제 CJ ENM, KT 뮤직 같이 나오죠. 그죠? 같이 나옵니다. 자, 인프라웨어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인프라웨어가 모바일 기기 등에 탑재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웨어는 근데 주가는 좋지 못해요. 플랜티넷, 이게 유해 차단 서비스인데, 결국은 지금 이것은 시장에서 크게 지금 주목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이 모바일 콘텐츠 부분에서의 유해 차단 서비스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더 확산되고 난 이후에 살펴봐야 될 거고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주가가 좋죠. 소프트웨어 싱크프리 오피스를 통해서 모바일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다. 자, 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KT 뮤직 드디어 얘기 나왔습니다. CJ ENM 버립니다. 저는 CJ ENM 계속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그렇게 건전하지는 못해요. 자, KT 뮤직, KT 계열사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이 KT 뮤직은 KT의 그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로엔은 SK텔레콤 이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음원 서비스 업체는 어디냐? 소리바다예요. 그죠? 소리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네이버, 이건 뭐 네이버는 일단은 지금 이거하고는 너무 크게 살펴볼 필요, 오히려 네이버하고 지금 대조되는 다음이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 회사, 자, SBS 콘텐츠 허브인데, 이 SBS 콘텐츠 허브나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안 올라올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은 글쎄요, 회사 내용이나 콘텐츠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의아한 기업인데 의아할 필요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죠. 그죠? 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몇 가지 종목만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 응용을 자꾸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입 안으로 밥을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이 밥을 한번 뜨는 그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숟가락만 드세요. 그리고 밥에다 숟가락을 꽂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밥을 넣으세요. 그 끝입니다. 예.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게임비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게임비리 이만큼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컴투스 보세요. 자, 컴투스가 이만큼 올랐어요.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원 곧 뚫기를 직전이에요. 그죠? 근데 게임비리 이만큼 안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근데 게임비리 보시면, 자, 이 격도 자체가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전 고점대 영역에 거의 닿았습니다. 그죠? 이거 더 큰 상승한다고 더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몇천 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버려. 그죠? 버려! 합니다. 그 다음 로엔. 이 음원 시장은 저는 계속 확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과 동시에 소리바다를 살펴볼게요. 로엔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로엔은 저항대가 전혀 없어요. 월봉으로 봐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매수 절정 구간이 안 나오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SMCNC. 자, 다시 재상승하고 있죠. 그죠? 자, 최근 들어 다시 재상승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CNC는, 자,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있죠. 그죠?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즉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MDS 테크, 일명 제가 맛동산 테크라고 부르는 이 MDS 테크가 있죠. 이 한글과 컴퓨터도 보면 이 MDS 테크의 인수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계속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의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입니다. 박스권 상단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25,600원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고 그 이상을, 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나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프라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안 볼 수가 없죠. 앞으로 향후 시장은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발달할 만큼 발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봤자 접는 거 내지는 휘는 거 내지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 이게 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하드 쪽으로 보면. 그래서 케이스 업체들이 안 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부품 업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미 여기서 나올 때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뭐냐면 갤럭시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시장 쪽입니다. 심박수를 표시한다잖아요. 그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심박수를 표시하고 그런 앱 쪽으로,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산업 동향이 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베디드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프라웨어입니다.
실적이 크게 좋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꼬꾸라졌는데, 자, 여기서 지지가 잘 되면 한 번쯤은 살펴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 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꼭 굳이 꼬꾸라져 있을 때를 꼬꾸라져서 있을 때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둔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은 한번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살펴보시면 인프라웨어도 관심 있게 좀 보실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KT뮤직 오늘 신고가 갔어요. 그죠? 52주 신고가 갔습니다. 자, 이제는 이 KT뮤직을 아마 못 막지 싶습니다. 역시 소리바다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음원시장 확대예요. 음원을 이제 돈 주고 이제 음원을 사는 그 시장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뚫렸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일신 후 일신, 즉 주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갱신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KT뮤직, 소리바다, 로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큰 맥락을 두고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컨텐츠 업종,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컨텐츠 업종,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의 통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바로 모바일 DRAM 쪽,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사업들,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산업 동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얘기했던 것들은, 트렌드들은 우리가 트렌드를 왜 살피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운데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산업 동향 때문입니다. 이 산업 동향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계속해서 차트 갖고 얘기합니다. 일목균형표 갖고 몇 시간? 그죠? 시간 잡아먹고. 볼린저 밴드 갖고 시간 잡아먹고. 이게 뭘 필요한다는 얘기 말입니까? 산업 동향이 좋지 않으면 꺾여 내려와요. 그럼 이게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계속 꺾어 내려오는데도 변곡이 계속 보입니다. 그 변곡마다 따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산업 동향이 결국은 좋지 못하면 꺾여 내려오는 거고, 산업 동향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면 결국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업 동향입니다. 여러분, 가구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이 가구점을 하는 친구에게 작년도 연말쯤에부터 여러분들 아마 밴드 유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작년 연말에 밴드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밴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역피라미드형이다. 결국은 제조사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고, 중간 유통업자가 그 다음 이익을 가져가고, 최종 소비자 단계에 있는 소매 판매자는 굉장히 작은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비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스마트 컨슈머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 동향이다. 그렇다면 네가 가구점을 해서 가구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구 제조회사의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리바트는 10,000원 밑에서 35,000원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달에 했던 얘기니까 1년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 리바트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NX 가구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00원도 안 하던 주식이 지금 2,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산업 동향에 대한 얘기지 차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차트 보고 돈 벌 수 있는 시장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요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닥 잡아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승 쪽의 가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제가 최근에 시리즈물로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월요일 아침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쓸데없이 간다 3,000포인트가 아니고 분명히 근거 있는 얘기고 분명히 사실성이 있는 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업 동향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고 멘토였습니다.